지난번 블로그와 이 채널의 알리발 가성비 프로젝트로 유명한 HY300을 리뷰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이 관심을 주셨던 제품인데 이번에도 업그레이드된 후속작인 HY350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리뷰는 그냥 영상에 자막만 입혔는데 채널에 전반적으로 더빙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더빙과 함께 리뷰를 해봅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세일 가격으로 $68 주고 구매했는데 현재는 가격이 좀 오른 상태입니다. 또 해외 직구 차단 문제로 앞으로 정상적인 구매가 가능할지는 좀 걱정이긴 한데 이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넣어두고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HY300과 HY350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실상 다른 제품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변화가 큰 제품입니다. 박스를 보면 1080p FHD 상도에 전자식 조점, 더 밝아진 밝기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개봉을 해서 내부 구성품을 살펴보면 제품 본체와 팔자 코드라고 부르는 이국 코드, 리모컨과 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리모컨은 별도로 AAA 건전지 2개를 넣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리모컨 자체가 훨씬 만듦새가 더 고급스럽고 크기도 조금 더 큽니다. 제품 본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HY300보다는 훨씬 큰 크기입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정통적인 프로젝터의 모습인데 타공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렌즈부의 커버는 따로 없고 보호 비닐 하나 붙어있고 그 옆에 있는 건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이 없는데 아마 리모컨 수신부로 보입니다. 전원 버튼은 상단에 있으며 LED가 점등되어서 상태를 알 수 있고 상단에 제조사인 맥큐빅 로고도 있습니다. 측면에는 에어벤트와 각종 포트가 있는데 USB-A 포트나 3.5 이어폰 포트, HDMI 포트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반대편 측면에는 동일하게 열 배출을 위한 에어벤트가 있는데 여기에 필터가 있어서 세척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뒤에는 전원 포트와 리모컨 수신 센서, 5W급 스피커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를 기존 HY300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HY300은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어느정도 휴대도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HY350은 더 크다 보니 휴대보다는 집에 거치해두고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거치라고 하니 아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거치 편의성이 정말 별로입니다. HY300은 각도 조절이 가능한 거치대가 일체형이라 어디든지 올려놓고 쓰기에 부담이 없었는데 HY350은 사이즈도 크고 삼각대홀이나 거치를 위한 편의가 전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이전에 쓰던 것처럼 제가 쓰고 있는 삼각대 레일 위에 잠시 올려두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낮 시간대에 커튼이 치고 어느정도 어두운 환경을 만든 상태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우선 전원을 켜면 이렇게 제조사인 맥큐빅 로고가 뜨면서 부팅이 시작되는데 부팅 시간은 대략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메인 화면은 이전에 리뷰한 HY300과 거의 같은 OS를 쓰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은 똑같아 보이는데요. 전작과 큰 차이점이라면 초점 조절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손으로 돌려서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리모컨 버튼을 눌러 전자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정 위치에 고정해두고 쓴다면 초점을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게 더 편하긴 하겠지만 미세한 초점 조절은 손으로 하는 게 편해서 이건 취향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면 전작과 동일한 구성이라 와이파이 연결하거나 블루투스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등도 연결해서 쓸 수 있고 여러 설정이 가능합니다. 키스톤 보정 역시 HY300과 동일하게 수평 기준 각도별로 자동 기울임 보정이 가능하고 수동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1이 탑재되어 있고 무선 및 유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지원합니다. 저장 공간은 의외로 32GB로 꽤 넉넉한 편이고 램은 2GB를 탑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같은 기본 앱들이 꽤 내장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넷플릭스는 구동하지 않아서 유튜브를 실행시켜서 영상을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유튜브 앱은 다른 스마트 TV에서 많이 본 그 인터페이스라서 한번 써보신 분이라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화질은 확실히 FHD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그런지 그나마 이전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았는데요. 일단 자체 내장 앱으로는 버퍼링이나 화질 저하 없이 그럭저럭 볼만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가 내장되어 있어서 구글 계정 로그인만 하면 앱들도 다운받아 쓸 수 있는데 일반 앱은 아니고 스마트 TV 등에 최적화된 앱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길 건넌 친구들이 있길래 게임도 궁금해서 돌려봤는데요. 생각보다 재미로 플레이할 만한데 사양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묘한 버벅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 플레이 같은 걸로 영화도 볼 수 있고 구독 중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다면 자체 앱으로 별도 연결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에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미라캐스트 지원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이폰 에어플레이가 많이 버벅대기도 해서 정상적인 사용은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건 외부 앱으로 구동되는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것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미라캐스트 연결은 그럭저럭 원활하게 가능했고 미러링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상을 보는 건 그럭저럭 볼만했으나 간혹 음향 싱크 밀림이 좀 있어서 애매하긴 했습니다. 그 외에 HDMI로 외부 연결도 가능하니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연결해서 영상을 띄울 수도 있으니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개선적인 화질과 밝기에 관한 이야기와 소음, 발열도 함께 보고 갈 텐데요. 우선 화질은 HD에서 FHD로 확실하게 개선되어서 좋긴 한데 저는 따로 스크린 쓰지 않고 벽지에 투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체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쓰면 확실히 체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내장 유튜브만 보더라도 확실히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긴 해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밝기인데 여전히 밝은 대낮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밝기이고 암막 커튼으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쓸만합니다. 스펙상 HY300이 280안시 루멘, HY350이 580안시 루멘으로 더 밝긴 하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노출 조건으로 촬영했을 때 HY300과 HY350 투사한 것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더 밝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밝은 낮에 쓰기에는 힘든 수준이고 이제는 커튼만 어느 정도 쳐서 쓰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음은 약 50cm 정도 뒤에서 측정을 했을 때 36dB 정도로 일반적인 노트북보다 조금 더 조용한 소음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멀리 거치해두고 쓰는 제품인 만큼 팬 소음은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열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니 왼쪽 측면 부분이 꽤 뜨거운 편이었고 에어벤트 주변만 어느 정도 온도가 있는 편이라 이건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구매한 가격 기준으로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가격이라면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고 부를만한 제품입니다. 다만 그 이상의 가격이라면 요즘은 경쟁 제품들도 많아져서 스펙이 상향 표준화가 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HY300에서 HY350으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다지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구매했을 뿐이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구매한 건 아니기도 하고 FHD 해상도나 580안시 루멘의 밝기 2개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비용이 적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여전히 입문용 제품으로는 정말 훌륭한 편이고 사용자도 꽤 많은 제품군이라서 여기저기 찾아보면 정보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프로젝터로 영화나 영상 시청하고 싶을 때 꺼내 쓰고 있긴 한데 간이 영화관 느낌 내기에는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번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고 추가적인 리뷰는 블로그 링크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HY350 리뷰였고 저는 다음번 다른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